책상에 놔두시죠 그냥. 책상은 내 책상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대답을 성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밀로 발행인 이안성입니다. 먼저 출마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백 후보님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는데 혹시 이번 출마하시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드렸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이 여러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아무도 만난 분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백 후보님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처음 질문부터 굉장히 어렵진 않은데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는 제가 서신을 통해서 또 그 서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교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절대 저는 이 새로 도지사 출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나서 의논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드렸고 또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최근에도 알려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온 이후에 만났느냐, 길게는 출판 기념회 때는 초청 한 번만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출판 기념회 때 뵙고, 지난 가을에 대통령님을 모셨던 몇 분들하고 만나 뵙고 초청받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동환 최진명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5대 중점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좀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공약을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좀 어떤 공약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경북지리사가 지금 이제 6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는데 좀 이 가운데 차관님의 좀 후보님의 그 경쟁력을 꼽자면 좀 어떤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공약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꼽으면 제2공항 분야예요. 잘할 수 있는 분야. 왜냐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기부 체납 방식, 군부대를 이제 지켜주고 지자체가 그 지자체는 그 군부대의 후적지라고 하죠. 이적지고 남은 토지를 개발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이런 방식이 기부 체납 방식인데 경험이 있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 부지를 3,500억 정도에 우리가 팔고 다른 지역을 이전할 수 있었는데 그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와 또 노력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좀 하니까 7천억을 벌어서 기재부에 제가 7천억을 벌어서 1조 500억 그리고 7천억을 벌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공항도 후적지 남은 공항 떠나고 난 남은 동촌에 210만 평을 잘 개발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뭐 질문에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공약은 두 번째 공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제가 여러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 만나면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돌아갔을 때 장례식을 걱정을 많이 해요. 전통적인 대가족제가 개최되면서 장례식에 대한 걱정,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관심만큼 어르신들이 저는 이렇게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장례 비용을 국가가 좀 책임지는 부분을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상북도 경우는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세금 내고 평생 국가에서 세금 내고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를 떠나서 국가가 국가 보훈자를 보훈 인사들을 대하는 그런 수준으로 어르신들의 죽음에 대한 뭐 물질적인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존엄성 있게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어르신의 장례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데서 전 차별화되고 또 개인적으로 꼭 실현하고 싶은 그런 공약입니다. 경쟁 후보 대비해서 제가 행정 경험을 중앙정부의 국방차관은 종합행정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제가 32개월 하면서 국방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된 모든 행정을 하고 NC에서 일을 같이 정부 조정에 일하면서 이런 종합행정을 경험한 부분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국회 간사로서 일을 해본 경험 그런 측면에서 또 학자로서 학자들은 또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세미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또 전문 지식인들의 얘기를 풍부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열려 있다는 이런 점이 그 분야별로 다른 경험이죠. 행정, 또 정치, 또 학자로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차별화된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은 어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대구의 행정통합 문제가 처음 이렇게 띄어진 것은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난 연말 금년 띄어진 것은 신년교례에서 한 언론사 주재 신년교례에서 어느 중진 의원이 거론했을 때 제가 눈이 번쩍 띄어서 그 중진 의원하고 이철우 시사는 소매를 잡아 당겼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수많은 외국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을 전년기념사업 때 창안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 도시가 잘 살려면 경쟁력인데 경북 대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합쳤을 때 경쟁력하고 나눠졌을 때 경쟁력을 따지면 합쳤을 때 경쟁력은 두 개, 1 플러스 1을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5, 1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 경북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되려는 사람, 또 대구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대구 경북이 발전하고 대구 경북 사람들이 그 발전 속에서 행복을 더 한 클릭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는 문제에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역 공동체 만들면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100만을 넘어갑니다. 남양주 시마에도 내년 100만이 넘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대구, 경북이 절대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시바퀴 모든 정치인들이 개인의 눈앞의 이익을, 어른거리는 개인의 눈앞의 이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한 진정성 있게 접근해서 통합 성사시켜야 된다. 저는 어떤 분의 의견과 다르거나 이번에 선거의 유리 분리에 따라서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도지사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 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지역신문 대표이사 이승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역신문 하니까 일선 시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22개 시군이 없는 경상북도를 생각할 수가 없고 17개 시도를 17개 시도를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돋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군이 대구시로 흡수통합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촌 특별전형이라든지 혜택 법령 세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상당수 주리 국민들이 통합을 후회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은 대우 측면에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경상북도가 대구시 흡수통합되는 것은 경북도민들이 원하는 도민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더라도 동등한 조건에서 어떤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옛날에 경상북도 대구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82년도에 대구시가 떨어져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직할시 성격되면서 그래서 통합은 하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애들이 뭐 초대 대구 경북 특별시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노름에 의해서 통합이 진행되는 것은 도민들의 뜻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도민들의 의견과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한 여론의 내사에서 저는 진행이 돼야지만 철저한 우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너무 빨리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보로 너무 빨리 이렇게 그 위에서 정치적인 어떤 장면 하달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지역신문 일선 사령관으로서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또 특별시가 됐을 때 특별시청 그 청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럼 또 도청을 그렇게 경북 북부지방의 안동 지역의 낙후 지역의 그 도청을 유치함으로 해서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유치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참 청와대보다 그 도화 근거를 지금 지나는 저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어떤 산재한 문제가 다 있는데 지금 몸뚱아리만 통합한다고 해서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공약 행복지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합된다고 행복해진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정말 산골에서 전원주택에서 농사 짓더라도 행복지수가 높으면은 통합대가 도시에 대구시에 산다고 해서 도시 산다고 해서 어느 놈이 죄송합니다만 누가 알아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말씀하신 행복지수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거를 도시장님 후보로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나가시면 저는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강력자치단체를 하시려고요.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왜 국회의원 하시면 중앙 무대에서 더 이렇게 더 크게 큰 정치를 하실 수 있고 입법 활동하시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강력자치단체장을 대구시장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왜 하시려고 그리고 또 세 분 중에서 다 친박이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죠? 지금 도시사 후보로 같이 뛰시는 분 중에서 그죠? 그러면 백승주 후보님만의 어떤 그 차별에 대한 아까 우리 신동아리 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백승주 후보만이 가지는 어떤 국회의원 일선으로서 지금 도시사 뛰시는데 다른 후보들도 다 국회의원 하시지만 백승주 후보만의 어떤 그런 메리트를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신선하게 한번 좀 발표를 좀 해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 경북 통합에 있어서
이제 흡수냐 통합, 흡수냐 대등이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구시 의원들은 숫자 중에서 대구시 의회가 경북 의회보다 숫자가 좀 적으니까 흡수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경북들은 이제 흡수 통합 문제는 제가 걱정한 바대로 그 일선의 도의원 시의원 또 거기에 제창되었던 이런 데 대한 뭐 걱정들이 담겨 있는 정치 조약이라고 생각하고요. 통합을 하면 흡수 대등이란 말이 없는 가운데 돼야 되겠죠. 대등한 통합이 돼야 되겠고 그 통합 과정에서 그 행정 통합을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묻는 절차가 주민 투표 방식이 있고 주민이 선출한 간접 투표 방식으로 시의회 또 경북도의회 의견을 묻는 방식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7대 11, 46대 11로 경북도의회가 동의했고 대구의회가 동의했고 이 동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 경구의 잘못된 태도를 합니다. 이건 민의라는 것은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을 수 있지만은 대의제를 통해서 묻도록 그 대의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 저는 절차적으로 지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국민소득 이런 것보다도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이라는 말을 하도 강조해서 저보고 한번 왜 유럽 국가들이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어요. 최근에 덴마크 국회의원들 7명을 동시에 만나서 너무나 행복에 대해서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후쿠라파 의원들의 특히 덴마크 의원들이 저한테 질문 대답을 명쾌하게 해줬어요. 신뢰라. 부부 간의 신뢰 행복하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행복하고 그 사회제도, 사법제도, 모든 정부제도, 특히 파출소, 뭐 치안적 이런데 신뢰 캐피탈, 신뢰가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신뢰 캐피탈 늘려야 된다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그때 선거를 도울 때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행복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15년이 그 당시 12년이니까 14년이 지나서 이제서 행복과 신뢰와 이런 관계를 제가 깨닫고 저도 이 행복 지수를 끌어들이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공약을 담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끈질기게 사실 경상북도와 도민들 관계 도민들이 도지사와 또 도의 공무원과 지자체장과 또 그 지자체 보조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신뢰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행복해질 거예요. 저 불신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뢰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뢰 끌어올려야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하려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예산에 대한 심의 권력만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편성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예산을 할지 못하는 국회에서 뭘 하고 싶으면은 예산을 심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편성을 해줘야 심의할 거 아닙니까? 예. 정부에다가 계속 편성해달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 예결위 통과되기 새벽까지도 편성을 정부가 해줘야 정부의 당국자가 그 편성을 동의해줘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권력이 미국하고 달리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조금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한 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쯤 정치 행정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행정기관에 장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역할을 나 시비를 철저해서 국가에 봉사하겠다 생각을 하면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시민을 완전 못하고 편성권까지 한번 가져보겠다 집행기관까지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있다고 봅니다. 예, 모두는 아니지만 수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 분이 지금 다 친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재원 후보도 사실 박근혜 대변인하고 또 최재경환 지금 후보도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를 지내셨고 그리고 또 뭐 차관까지 또
지내셨는데 저는 언론에서 친박이라 안 했고요. 예. 진박이라 했습니다. 아,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금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당 대표를 하고 주요 정당의 정당 대표를 하고 이게 잘 나갈 때 제가 뵌 분이 아닙니다. 혼자서 작은 정당 할 때 안보 분야 자문 또 횡령 가시기 전부터 그때 유로존 횡령 가기 전부터 가장 혼자서 여러 개 정치할 때 정책 자문을 했고 그때 배웠던 처음 배웠고 그런 자문을 해드리고 또 뭐 가르쳐도 주시고 이런 신뢰관계를 저는 계속 유지해왔고 또 지금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원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백 의원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한 김재원 의원 모두 친박들이 이강 의원하고 전부 다 그렇게 친박들인데 백 의원님이 생각하실 적에 가장 나하고 어떤 경선에 갖출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어느 후보로 지목하시겠어요? 지금 좀 이런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저는 이제 공식 출마설에 늦었기 때문에 제가 빠진 가운데 여론 지표가 나오지만 그 여론 지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지금 가장 앞서는 여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될 상대는 이철우 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공천 뉴욕에 보니까 강의 작전에 현직일 경우에는 현직을 배제하고 신인들 새로 대기고 등록했는 사람들끼리 해서 1등을 하고 현역하고 빅 타이틀 매치로 가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거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발표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철우 도지사는 배제하시고 나머지 그 분들하고 지금 경쟁을 벌이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경환 후보라든지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 특히 2년 전부터 경상북도에 제가 아는 분들을 조직을 같이 왔더라고 벌써요. 그런데 그것서 여론조사가 지금 당권인데 어떻게 그 여론조사에서 그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지금 경선에서 1위를 해야지만 이철우 도지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자 대결을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무슨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론 보도만 갖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회의원을 2016년에 당선되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도당위원장을 초선에 맡았어요. 맡고 이제 2016년 지나서 선거에 재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구미에서 주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구미에 주소도 바꾸지 않았고 조그만 경제관리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제가 준비해왔고 마침 또 국가기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늦었지 오랫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선거에 나오면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